눈은 우리의 몸의 감각기관 중에서도 인간의 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정보 통로로 평소에 눈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최근 지속적인 전자기기의 사용과 환경적인 문제로 중년은 물론 젊은 층까지 다양한 눈질환으로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그 눈에 무슨 이물감 낀 것처럼 이렇게 간질간질하면서 까끄럽고, 저쪽에서 사람이 오면 좀 뿌하게 이렇게 잘 안 보이고, 갑자기 너무 침침하고 날파리가 비문증이라고 너무 많이 날아다녔어요. 눈은 신체에서 노화가 빨리 시작되는 기관으로 특히 시력 발생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망막의 경우 40대 이상에서 관련 질환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노화가 진행될수록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망막에 문제가 생기면 시야가 흐려지고 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시력 손상의 위험도 커진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실명까지 일으킬 수 있는 망막 질환의 모든 것을 노광명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질환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망막 질환은 결국에는 환자분들의 전신 질환이랑 가장 연관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당뇨라든지 고혈압, 연령이 증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콜레스테롤, 고지혈증 등에 의한 합병돼서 망막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당뇨로 인해서 합병되는 망막 질환의 경우에는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고혈압에 의해서 망막 혈관에 폐쇄가 일어나서 발생하는 질환은 망막혈관 폐쇄증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반변성이라는 대표적인 또 망막 질환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또한 고콜레스테롤이나 고지혈증 등으로 인해서 합병돼서도 황반변성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망막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망막이라는 시각의 가장 중심되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부분에 손상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력 저하가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돼서 추가적으로 시야장애라든지 또는 물체의 휘어져 보이는 변시증이라든지 등의 증상까지 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첫 번째 증상은 시력 저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우선 약물 치료, 또 레이저 치료, 수술적 치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라 함은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내과와 협진을 통해서 기존의 당뇨 치료라든지 고혈압 치료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맞지만, 안과적 영역에서 봤을 때는 약물 치료라 함은 이제 안구 내에 그 약물을 주사함으로써 치료를 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또한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손상된 망막 또는 혈관이 없는 혈액순환에 장애가 있는 그런 부분을 레이저로 치료함으로써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수술적 치료 방법, 이 같은 경우에는 안군에 출혈이 발생을 했다든지 급하게 이제 치료를 해야 될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흐린 듯한 월요일의 이른 아침,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로 병원을 찾았던 양정화 씨는 심장질환 진단을 받고 많이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눈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내과 질환이 치료되어야 눈도 좋아질 수 있어 내과 협진으로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대편에서 보이는 글씨가 이렇게 퍼져 보였어요. 이렇게 모래알 같은 게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간질간질하면서 까끄럽고 막 그런 증상이 제일 먼저 나타났어요. 제가 2014년도에 라식 수술을 했었는데, 이렇게 그때는 이제 노안이 온다고 양쪽을 짝짝이로 이렇게 한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잘 보였죠. 너무너무 잘 보이던 와중에 7, 8개월 지나고 갑자기 이렇게 반대편 글씨가 퍼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라식 수술을 한 무슨 부작용이 생겼나? 이러고 이제 안과를 가봤거든요. 근데 오른쪽 눈이 망막 혈관 폐쇄증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안에 혈관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눈에 이렇게 주사를 이렇게 맞아야 된다고 하셔서 한 3번 정도 맞고 약도 한 2년 정도 복용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또 안 돼가지고 레이저 시술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계속 갔었죠. 이상이 없다고 하셨고,
그러다가 왼쪽 눈이 똑같은 상황이 온 거예요. 주변의 지인이 여기 가보라고, 이 병원이 좀 잘 본다고 하더라 이래가지고 한번 와봤죠. 이제 허혈성 심장질환 그 진단을 받은 거예요. 좀 너무 황당했고, 내과적 치료가 우선이 돼야지만 눈이 낫는다고 하시면서 주사는 더 이상 안 맞아도 된다고 그때 약을 2달분 처방해 주시더라고요. 진료를 받기 전 검사를 먼저 진행합니다. 오늘 정화 씨는 자동 굴절 검사와 안압 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받는데요. 열심히 치료를 받고 있지만 시력이 나아지지 않았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항상 이 시간이 되면 정화 씨의 마음은 두근거립니다. 양정화 씨 같은 경우에는 시력 저하를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한쪽 눈이, 즉 좌안이 안 보인다고 하시면서 내원을 하시게 되었고, 평소보다 많이 침침해 보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원에 내원하여서 검사한 결과 망막 혈관 폐쇄로 진단이 되었고, 특히 혈관 중에서도 이제 정맥 폐쇄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고혈압 진단을 추후 내과에서 받음으로써 이제 지금 현재는 고혈압 약을 함께 복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망막 혈관이 폐쇄된 합병으로 인해서 망막시 신경이 다 부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안군의 약물을 주입하는 그러한 시술을 통해서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하였습니다. 망막이라는 것도 신경의 일종으로서 결국엔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시 기능을 원활히 또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 되겠는데, 동맥으로 혈류가 들어오면 정맥으로 빠져나가야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정맥이 폐쇄가 됨으로써 결국에는 시신경이 붓는 그러한 합병을 말하는데, 결국에는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일종의 이러한 어떤 눈뿐만 아니라 심장 그리고 뇌에도 이러한 현상들이 동시에 또 발생을 할 수 있어서 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주의 깊게 또 살펴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출혈 좀 있으시고, 눈 한번 깜빡하시고. 일단 뭐 양정화 씨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망막 신경에 고혈압 합병증이 발생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망막 혈관 폐쇄라고 하고, 지난번에 이제 초기 진단했을 때 망막 신경 황반 부종이 이렇게 발생이 되셨었는데, 지금 현재는 조금 많이 호전이 되셔서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지난달보다도 좀 더 나아졌나요? 예, 근데 지난 2월 달에 오셨을 때 네. 지금 비해서 비슷하지만 앞으로 약간 치료는 좀 더 필요하세요. 물론 지금 근본적으로 일단 혈압약을 드시고 있기 때문에 혈압 조절이 좀 되시면은 어떤 주사 횟수라든지 이런 게 조금은 조절되지 않을까 조금 예상이 됩니다. 예, 망막 폐쇄 질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고혈압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어떤 기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이 되겠습니다. 치료 방법은 일단 원인이 되는 질환을 치료하는 게 가장 급선무기 때문에 우선 내과 협진을 통해서 고혈압 조절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고요. 그 외에 2차적으로 합병이 된 안과 쪽의 문제는 따로 이제 안군의 주입술 등을 통한 약물 치료가 있겠습니다. 결국 예방이라 하면 원인이 발생하기 이전에 앞서서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과 동일한데, 결국 우리가 흔히 아는 고혈압 예방하고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제 건강 검진을 통해서 전 고혈압 단계라든지 신호가 있는지 미리 체크해 보는 것도 좋겠고요. 그 외에 가족력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내과 진료를 통해서 고혈압을 빨리 진단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눈 상태는 완전히 뭐 노안이 이제 있다 보니까 앞에 건 잘 안 보이는 거는 맞고, 글씨 보이는 거는 예전보다는 좀 낫죠. 빨리 낫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제 눈이 좀 걱정이 많이 되니까 더 좋은 치료법이 나오고 이러면 좋겠어요. 눈에 주사 맞는 거 엄청 무서워요. 오늘 백내장 수술을 하는 김정희 씨가 이른 아침부터 교회를 찾았습니다. 눈을 감고 열심히 기도하는 정혜 씨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오랫동안 앓았던 당뇨로 인해 망막 혈관이 손상돼 눈 질환이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때인 지가 한 3, 4년 정도. 저쪽에서 사람이 오면
좀 뿌하게 이렇게 잘 안 보이고 텔레비 이렇게 본다든가 이 글을 보면은 전부 다 희미하게 지인들 중에 수술을 하시고 폰 글자가 이제 좀 줄어들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보면은 돋보기 끼던 돋보기를 벗고 잘 보고 계시는 걸 보고 수술을 한 번쯤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끝내고 수술을 위해 병원을 찾은 정혜 씨의 얼굴엔 긴장감이 가득한데요. 하지만 오늘 수술로 이제는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란 희망으로 애써 마음을 달래봅니다. 수술을 하기 전 다양한 검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먼저 산동제를 눈에 점안한 후 동공을 넓혀 안구 내부의 모든 구조물과 이상을 검사하게 됩니다. 안저 검사는 여러 가지 안질환을 진단하거나 질환의 진행 상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검사 후 백내장 상태와 눈 뒤쪽의 망막이나 신경의 이상을 살펴본 후 수술 계획을 세워 수술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당뇨가 지금 한 11년 이상 되셨고 하기 때문에 이제 당화 혈색소 수치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피 검사를 아마 3개월마다 보통은 이제 그 조절 받으시는 내과에서 하시게 될 건데 하게 되면 결과 한 번씩 알려주시면 되시고 오늘 소견상으로는 이제 초기로 잘 유지되고 계시고 실제로 황반 부종 소견도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백내장이 있으셔서 양쪽 이제 오늘 하시게 될 건데 현재 망막 상태가 안정적이시기 때문에 오늘 수술 받는 데는 큰 지장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백내장 상태 먼저 평가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제 귀 본다고 생각하시고 제 귀 쪽으로 보시면 되세요. 예, 쭉 정면 보시면 됩니다. 예, 좋습니다. 당뇨가 있으시기 때문에 백내장은 지금 단계로 따지면 한 4단계 정도 지금 되어 보이거든요. 예, 보시면은 이제 1단계가 제일 좋은 거고 6단계가 제일 나쁜 건데 본인은 한 4단계쯤 되세요. 그래서 백내장 수술은 보통 저희는 이제 한 3단계에서 4단계 요 사이부터 이제 좀 권장해 드리는데 본인은 뭐 충분히 지금은 받으셔도 뭐 개선점이 있을 법한 그런 상태시기 때문에 수술 받으시는 거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전혀 걱정 말고 일단은 뭐 오늘은 눈은 저한테 맡긴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김정혜님 같은 경우에는 우선 첫 번째 시력 저하로 내원을 하시게 되었는데 본인이 한 약 11년 정도의 당뇨병을 앓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원에서 이제 또 정밀 망막 촬영이랑 해서 검사한 결과 당뇨 망막병증의 합병증이 함께 있었고 그 외에도 시력 저하의 주 원인으로 되는 백내장이 함께 합병되어 있었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이야말로 가장 흔한 안과 질환 중에 하나인데 말 그대로 당뇨에 2차적으로 합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병이 되겠습니다. 당뇨라는 것은 미세혈관에 문제를 일으킴으로써 몸에 있는 모든 조직이나 장기에 다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망막신경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외에 추후에 2차적으로 콩팥이라든지 등의 장기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의 경우에는 결국 원인이 되는 당뇨병을 내과 협진을 통해서 약물 치료를 통해서 잘 조절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겠고요. 그 외에 망막 쪽에 이제 올 수 있는 2차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겠는데 그 치료 방법으로서는 안군의 주입술뿐만 아니라 레이저 치료 등과 같이 이러한 치료법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내장 또한 당뇨의 합병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백내장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로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어서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수술적 치료를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술 전 혈압을 재고 있는 정혜 씨. 수술을 통해 질환이 개선될 수 있다는 말에 얼굴이 한결 편안해져 보입니다. 수술이 다가오면서 눈 마취도 진행되는데요.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수술 후 달라질 모습을 기대하며 힘을 내어봅니다.
김정혜 씨의 경우에는 수술은 백내장 수술 예정입니다. 당뇨로 인해서 당뇨 망막병증에 합병은 되어 있으나 현재 조절이 잘 되고 계시고, 당뇨 합병으로 인해서 또 백내장도 지금 현재 양쪽에 모두 양안 모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백내장 수술부터 먼저 진행할 예정으로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 드디어 수술이 시작되는데요. 백내장 수술은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작은 절개로 백내장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하게 되는데 수술 시간도 10분 이내로 길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은 난시 교정과 백내장 수술이 함께 진행되는데요. 수술 후 사물이 겹쳐 보이는 현상이 많이 개선된다고 하니 달라질 정혜 씨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수술은 이제 저희가 목표를 했던 대로 난시축 교정과 함께 인공수정체 삽입이 잘 이루어졌고요. 기존의 백내장은 잘 제거되었습니다. 일단 수술 후 관리가 사실 수술 자체보다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1에서 2주가량은 특히 감염이라든지 어떤 염증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주의가 좀 요구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교육을 1에서 2주간은 세수랑 머리 감기 등은 좀 피하시라고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점안은 아주 철저하게 좀 하도록 따로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백내장은 완벽히 다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백내장이 재발할 확률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이제 당뇨 망막병증으로 인해서 추후 당뇨 조절이 중요할 것 같고요. 당뇨 조절이 안 됐을 경우에 망막 쪽에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치료가 필요할 가능성은 있지만 백내장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수술 끝나고 나면 이제부터는 새로 태어났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동안에 눈이 글이 잘 안 보여가지고 뭐 성경책 찬송가 이제 앞으로 열심히 또 듣고 보고 이제 밝게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것밖에 바라면 그것뿐입니다. 사물이 휘어 보이고 시력이 저하된 증상으로 백내장과 망막 점막증 진단을 받았던 이명숙 씨는 작년에 수술을 받은 환자입니다. 오늘 외래 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요. 불편했던 생활이 수술로 인해 너무나 달라져 요즘 하루하루가 즐겁다고 하네요. 갑자기 너무 침침하고 날파리가 비문증이라고 너무 많이 날아다녔어요. 망막이 안 좋다는 건 한 7, 8년쯤 됐거든요.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가 또 이렇게 수술할까 말까 무서워서 안 했는데 이 병원에 오니까 믿음이 생기고 선생님도 믿음이 생기고 이래서 수술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진료를 하기 전 다양한 검사를 합니다. 높은 해상도의 단층 영상 촬영인 망막 단층 촬영과 시력 검사, 광각 망막 촬영이 진행되는데요. 수술 후 명숙 씨의 상태는 어떨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21년도에 오셨을 때 막이 많이 끼어 있었잖아요. 네. 왼쪽은 그 당시에 딱 똑같은 당시 보시면 막이 요 정도 있으셨어요. 아, 왼쪽도요? 예, 왼쪽도 있으셨어요. 네, 이게 21년도 겁니다. 막은 사실은 양쪽에 다 있으셨는데 왼쪽은 제 판단하에는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셔서 왼쪽은 막을 따로 제거는 안 하셨고 오른쪽은 이렇게 보시면 막이 많이 심하셨거든요.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에는 막이 약간은 아직까지 존재는 있으시고, 근데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시는 게 좋고요.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에 막은 다 제거되셨어요. 날파리 벌도 없어졌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많이 불편하시면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본인이 불편하시다고 하면은 저희가 수술을 조금 권해드리고, 만약에
지내시는데 그렇게 안 불편하시면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도 되는 상태. 그렇게 하시면 되세요. 혹시 예. 이게 수술을 했는데도 재발할 수 있어요? 재발할 수는 있지만 거의 좀 드뭅니다. 아, 예. 예, 본인은 일단 오른쪽은 제거하고 재발은 안 하셨어요. 오른쪽은 좋아요. 근데 왼쪽이 예. 조금 불편한 거. 음, 건조증 같은 거는 예. 이제 망막 수술 지금 망막이 예. 끼잖아요. 예. 더 심해지나요? 건조증의 경우에는 수술 직후가 제일 심하세요, 보통은. 근데 수술 직후에 심하다가 추후 시간이 지나면 건조증은 조금씩 완화되세요. 네. 물론 이제 그때까지는 계속 인공 눈물이랑 해서 좀 관리는 하셔야 되겠지만 수술 직후가 제일 심할 겁니다, 보통. 예.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이명숙님 경우에는 내원 당시에 시력 저하뿐만 아니라 사물이 뒤틀려 보인다는 증상을 호소를 하셨습니다. 즉, 길을 가는데 길이 반듯하게 보이지가 않고 선이 굴곡져 보인다는 점이 본인이 호소한 주 증상이었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진단이 우리 안과에서 검사한 결과 진단이 망막 점막증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망막 점막증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연령이 증가하면서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외에도 안군의 염증을 한번 앓았던 적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도 잘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상으로는 시력 저하뿐만 아니라 어떤 사물의 휨 증상과 같은 그러한 증상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망막신경 앞에 한꺼풀 막이 이렇게 발생을 함으로써 어떤 망막신경 자체의 상 뒤틀림 왜곡 현상을 유도하는 그러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물론 자연스럽게 그냥 치료 없이도 경과 관찰을 통해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막을 제거함으로써 환자분이 호소하는 그러한 증상을 해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명수 환자분의 경우에는 수술 전의 모습의 망막은 망막신경 앞쪽으로 아주 얇은 막이 한꺼풀이 이렇게 덮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특히나 비정상적으로 망막 중심 오목이 사라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술 후 막을 제거함을 통해서 망막 중심 오목이 다시 형성이 된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고요. 아래쪽 보시면은 이렇게 망막신경 앞에 잡혀 있던 막을 제거한 뒤에 아주 적절하게 막이 잘 제거된 모습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안경을 안 써도 너무 잘 보이고 그 벌 같은 거 날파리가 완전히 없어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눈 관리를 잘해서 건조증도 없이 오래오래 좋은 것을 많이 보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또 맞이하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전자기기 사용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호주머니에 다 들고 계시는 스마트폰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전자기기 사용이 늘므로써 결국에는 눈에 대한 중요성이 더 증가하고 있고 또 눈 사용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안과 질환이 더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중에서 당뇨나 고혈압 등과 같은 성인 질환, 그뿐만 아니라 고지혈증 등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하는 모든 분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을 드리자면 증상이 시작되기에 앞서서 정기적으로 꼭 망막, 신경에 대한 정기 검진은 꼭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소 1년에 한 번이라도 꼭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조기 진단 그리고 조기 치료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정기검진, 많은 정기검진 부탁드립니다. 네. 11월 11일은 눈의 날로 눈 건강과 관리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눈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기관이지만 눈 건강을 위해 관리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은데요. 눈은 노화되기 시작하면 회복이 쉽지 않다고 하니 이제부터라도 마음의 창, 그리고 건강이 창인 눈 건강을 위한 준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걷기 운동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걷기 운동이 건강의 필수 요소라고 할 정도로 요즘 걷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원인과 통증으로 걷기가 힘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저리고 붓는 등의 다양한 증상과 통증을 방치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다가 이 다리를 펴는데 이거 마비가 돼가지고 침대에서 못 내려오겠더라고요. 밤에 자면 이제 손발이 저리고 벽에 요 다리를 안 얹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거든요. 일단은 다리가 많이 부었어요. 발도 많이 부었었고 아침에 입었던 바지를 저녁에 퇴근할 때 못 입을 정도로 많이 부었었어요. 디스크 치료를 받았음에도 다리가 붓는 등의 증상이 나아지지 않거나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라면 하지정맥류를 의심해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정맥류라고 하면 제일 먼저 다리에 도드라진 핏줄을 떠올리게 되지만 그런 증상이 없으면 방치하는 분들이 많아 수술까지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하지정맥류와 치료법의 모든 것을 전진원 장질환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이제 혈관이 있으면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죠. 동맥은 이제 심장에서부터 팔다리 쪽으로 이제 나가는 혈관이고, 정맥은 그 반대로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인데, 하지정맥류라는 말은 이제 다리 쪽에 또 정맥이니까 들어오는 혈관에 이제 변화가 생겨서 이제 심장 쪽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다시 역류를 해서 주로 이제 종아리나 위쪽에 허벅지까지 좀 불편하고 붓고 피곤하고 지도나고 또 혈관도 튀어나오고, 이제 속에 숨어 있을 때는 잘 모르죠. 그래서 의사도 모르고 환자도 모르고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너무 불편해서 이제 병원 와서 검사를 해보면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유전적인 거, 또 환경적인, 또 직업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이 되어서 병이 생기는 거죠. 아무래도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우리 몸에 변화가 오니까 또 탄력 떨어지고 해서 정맥이 이제 변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 이제 여자분들이 좀 더 유전도 잘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여성 호르몬의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임신하고 몸 붓고 다리 붓고 그런 것들도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하지정맥류 진단도 다른 진단하고 똑같이 환자들을 일단 보고 얘기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저희가 눈으로 이렇게 먼저 살펴보죠. 외관으로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 또 한번 만져보기도 할 수도 있겠죠. 일단 혈관 자체가 누구나 나이가 들면 탄력이 잃고 늘어나기 마련인데, 탄력을 많이 잃고 늘어나서 이제 안에 내부에 있는 판막 자체가 제 기능을 못할 때 우리가 피가 역류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칼라 도플러 초음파라고 해서 혈관 초음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직접 흐름이 위로 가는지 아래로 새어 내려오는지, 또 새어 내려오는 것이 얼마나 길게 되는지 직접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초음파가 제일 좋은 하지정맥류 진단이라고 보면 되고, 초음파로 미처 확인되지 못한 부분은 CT를 통해서 좀 더 확인하기도 하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외과적 치료, 그러니까 피부 절개와 절제를 통해서 직접 이 혈관을, 방해되는 혈관을 제거하는 치료가 있고, 또 하나는 혈관 내로 레이저를 넣거나 다른 약물을 넣거나 해서 하는 비수술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외과적 수술인 치료가 있어요. 대체로 보면은 여자분들이 한 서너 배 정도 더 많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혈관, 근육, 인대, 머리카락 이런 것들 자체가 원래 좀 더 여자분들보다 타고나기를 좀 강하게 타고난 면도 있죠. 임신, 출산과 같은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라든지 아니면 복압의 증가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아이를 놓을 때 하반신으로 압을 많이 보냈을 때 또 그런 것들이 유발될 수도 있고, 호르몬 자체 변화로도 이 혈관 탄력이 많이 영향을 미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한테서 좀 더 생긴다라고 돼 있고, 그런 면에서 또 여자분들도 갱년기 이후에 좀 더 많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죠. 출근 차량으로 가득한 화요일 아침. 기분 좋게 아침을 맞이하고 싶지만 황도성 씨의 마음은 초조하기만 합니다. 오늘 하지정맥류 수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수술이 주는 두려움은 있지만 통증으로 인해 잠 못 이루던 시간을 생각하면 이 결정이 후회스럽진 않습니다. 자다가
이 다리를 폈는데 이거 마비가 돼가지고 침대에서 못 내려오겠더라고요. 원래 그 허리 협착증으로 해가지고 여러 군데 뭐 시술도 많이 받고 저 수술을 했습니다. 뭐 나는 모르는데 주위에 사람들 보면은 집사람 하는 말이 좀 의정하다 할까 뭐 그런 쪽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약 먹어봐야 뭐 그거 걸고 있기네. 이 약 하는 거 뭐 수술 가는 게 안 낫겠나. 문제가 된 혈관을 살펴보고 오늘 수술할 부위를 표시하기 위해 도성 씨가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열나고 한개 들고 이런 건 없으세요? 예. 예. 보시면요, 초음파 여기 보시면은 빨간 거 나오죠? 예. 저게 이제 고장난 혈관이에요. 저것 때문에 이제 순환이 안 되니까 다리가 이제 진하고 무겁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수술하고 나면 저를 빨갛게 나오는 고장난 혈관들이 싹 사라져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요 티 나오는 거 하고 다리 묵직한 거 하고 없어질 겁니다. 하지정맥류 수술을 하기 전 혈관 경로를 표시하고 수술을 준비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 다리에 있는 혈관은 조금 크죠. 근데 왼쪽은 작잖아요. 그만큼 오른쪽 다리에 있는 혈관이 약해지고 늘어난 거죠. 예, 오늘 또 내려오다 보면 꼬불꼬불한 것도 막 보이죠. 왼쪽에는 그런 게 없는데 오른쪽에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전맥류고, 오른쪽 다리에 보면 요 꼬불꼬불한 거 보이죠. 이런 것도 보이고, 이쪽에 보면 전맥류 요렇게 형성돼 있죠. 그 다음에 뿌리는 요 위에서부터 요렇게. 그래서 오늘 수술만 잘 받으시면 다리가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이 남자들은 전면류가 속에 숨어 있어도 잘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겉으로 표가 날 정도로 많이 혈관이 돌출되어 있고, 항상 중요한 거는 뿌리입니다. 뿌리는 이 사타구니 있거든요. 사타구니에서부터 전맥류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뒤쪽을 보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뿌리가 오금 쪽에 있고 밑에 좀 돌출돼서 튀어나오고, 즉 아래쪽에 가지만 해결한다고 해서 완치가 되는 건 아니고 반드시 근본 치료, 뿌리부터 가지까지 철저하게 고장난 혈관을 몸에서 사라지게 해줘야지 완치가 되는 병입니다. 황도성님 같은 경우에는 연세도 좀 있으시고 동맥경화증도 좀 걱정되시고, 또 이제 전면류도 좀 오래됐었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혈관뿐만 아니고 다른 뭐 관절이라든지 아니면은 동맥경화증 이것도 얼마나 심한지, 또 배 속에 있는 여러 장기들에 또 이런 다른 문제는 없는지도 한번 검사를 해봤습니다. 도성 씨의 수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전진원 원장과 만난 후 조금은 안심이 되는 듯 표정이 한결 편안해졌는데요. 예, 이분은 오른쪽 다리에 하지 전면류가 있어서 오늘 레이저 소작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수술 시간은 뭐 한 30분에서 길어도 뭐 40분 정도 소요될 것 같고, 이제 지금 수면 마취하고 지금 누워 계신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주로 절개하고 제거하고 하는 발거술이 좀 위주를 했다면, 요즘은 가능한 한 이제 절개보다는 혈관 내로 시술을 해서 뭐 레이저나 고주파 같은 열이라든지 아니면은 경화제 같은 거 이용한 혈관 내 경화요법이라든지, 요즘 혈관 내 본드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폐쇄를 시키는 방법을 쓴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가능한 한 통증도 덜하고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회복이 빠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수면 마취 후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수술은 레이저로 진행되는데요. 요즘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정맥류 레이저 수술 등 열치료법이 도입되면서 과거보다 신경 손상의 위험이 줄어든 것은 물론 무절개로 이루어지고 있어 통증도 적고 전체적인 회복 기간도 단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오늘 뭐 큰 무리 없이 시술 잘 됐고요. 수술 후에는 특별히 뭐 큰 주의사항은 없지만 일단 꾸준히 걸어 다니고 운동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고요. 압박 스타킹 같은 거를 좀 처방하거든요. 그거 이제 낮 동안 잘 신어주시고 그 정도만 관리하셔도 되고, 특히나 뭐 남자분들 혹시 뭐 술, 담배 같은 거 하시면
조금만 자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런 정세가 나뿐만 아니고 여러 명 있더라고요. 만약 여기서 수술이 잘 되고 결과가 좋으면 나는 홍보를 해야지. 참지 마라. 수술 후 첫 진료를 하게 된 도성 씨가 바쁘게 걸음을 옮깁니다. 통증으로 힘들었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내딛는 걸음마다 힘이 느껴집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이제 수술한 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초음파상으로 보면 이렇게 빨갛게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역류가 있는 고장난 혈관들, 이런 것들을 이제 수술로서 없애준 겁니다. 예. 술 전에 여기에 빨갛게 나오는 고장난 혈관이 있었는데요. 예. 지금은 아무리 이렇게 제가 다리를 자극해도 빨갛게 나오는 게 없죠. 예. 예, 시술이 잘 됐습니다. 아, 예. 여기 좀 땡기거나 아프거나 좀 움직일 때 좀 불편하거나 이런 거는 좀 아무래도 부자연스럽지. 네, 약간 부자연스러운 건 있는데 예. 대부분은 다 한 달 내로 다 사라집니다. 아, 예. 잘 됐네요. 예. 다행입니다. 이 전면류라는 병은요, 약 먹고 낫는 병이 아닙니다. 전면류라는 병 자체가 우리 몸이, 즉 혈관이 기계적으로 변화가 와서 이제 돌아올 수 없는, 즉 수명이 다 돼버린 혈관이기 때문에 이제 수술이나 시술만이 근본적인 치료가 되겠고, 보통 한 6개월까지 저희들 경과를 보는데요. 그때까지 깨끗하고 잘 돼 있으면 그 뒤로는 재발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한층 편해진 얼굴로 병원을 찾은 이순금 씨는 수술 후 첫 진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리 통증으로 힘들었던 시간을 생각하면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밤에 자면 이제 손발이 저리고 벽에 요 다리를 안 얹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거든요. 작년 추석에 한번 확 주저앉았어요. 이렇게 조금 높은 이렇게 언덕에. 그때부터 이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아유, 안녕하세요. 잘 지냈었죠? 예, 많이 안 불편했습니까? 예. 아이고, 다행이네. 잘 걸어 다니고 좀 괜찮습니다. 예. 예. 오늘 일주일 만에 경과 보러 오셨는데 예. 여기 잘 됐는가 한번 봐드릴 거고, 일단은 여기 수술한 사진 먼저 한번 보면 예. 이렇게 다글다글 튀어나오고, 오른쪽 뒤에도 이렇게 튀어나오고, 뿌리는 여기 오금 쪽에 있고, 예. 소복제 정맥, 정맥류가 있어서 치료를 했다, 그죠? 예. 이렇게 빨갛게 나오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고장난 혈관인데 다 사라졌는지 초음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빨갛게 나오던 이제 고장난 혈관이 있었는데 예. 깨끗하게 다 없어졌고, 네. 지금 볼록한 거는 여기 혈관이 없어지면서 예. 약간 그 혈전이 조금 고여 있는데요. 예. 물론 놔둬도 몸에서 흡수되고 없어지겠지만 예. 그래도 좀 이렇게 바늘로 콕 찔러서 밖으로 좀 제거하면 더 빨리 없어지니까, 요거는 우리 그때 수술할 때 레이저가 안 들어가던 부분이라서 예. 오늘 따로 약 넣어서 한 번 더 없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사진을 보시다시피 이제 혈관이 많이 튀어나와 있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소복제 정맥의 정맥류로 오셨는데 평소에는 그냥 묵직하고 피곤해서 지냈었는데 뭐 당연하다 생각하고 지냈지만, 이제 가면 갈수록 혈관이 더 약해지고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증상도 심해지고 표도 나고 보기도 싫어서 이제 치료받으러 오셨습니다. 소복제 정맥 같은 경우에는 대복제 정맥과 달리 뒤쪽 오금 쪽에는 이제 신경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대복제보다는 소복제 정맥의 수술을 할 때는 좀 더 신경을 써서 합병증을 예방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 있고, 그래서 가급적 뭐 절개해서 하는 수술보다는 이제 레이저나 약물, 베나시 같은 본드 치료를 해서 혈관 내로 이렇게 고장난 혈관을 막아주거나 소작해주는 이런 방법들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치료실로 이동한 순금 씨는 오늘 혈관 약물 치료를 받습니다. 정맥에 직접 경화제를 주사하는 시술인데요. 고여있는 혈전을 제거하는 보존적인 치료라고 하네요. 작은 가지들 없어지게 약물 경화요법도 한 번 더 해놨고요.
이제 한 보름이나 3주 있다가 이제 한 번 더 경과 보러 오시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걸어 다니고 지금 1시간씩, 2시간씩 운동을 해도 약간은 땡기는데 오른쪽은 아니요. 이제 전혀 저기는 없고 앞으로 치료 잘 받고 이제 건강해가지고 잘 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잦은 경련과 저림, 부종으로 불편함을 호소했던 김은주 씨는 작년에 수술을 통해 새로운 삶을 찾은 것 같다고 말합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불편했던 다리는 이제 아무런 통증도 없어 너무나 편해졌습니다. 일단은 다리가 많이 부었어요. 발도 많이 부었었고 아침에 입었던 바지를 저녁에 퇴근할 때는 못 입을 정도로 많이 부었었어요. 전이랑 비교했을 때는 일단은 다리가 덜 부어서 다리가 가벼워졌고 그 가벼워짐으로 인해서 이제 좀 일상에서 조금 더 활동적이게 활동할 수 있고 부었을 때 열감? 그런 게 너무 심해서 항상 샤워를 하고도 찬물로 이렇게 다리를 헹궈주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혀 그런 것도 없고 되게 편해졌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그 수술하신 지가 조금 되셨다, 그죠? 네. 2년 6개월 정도 되셨는데 최근에는 좀 어떠세요? 요즘은 정말 많이 편해졌어요. 덜 피곤하고? 네. 그래도 환자분이 증상이 아무리 많이 이렇게 좋아졌다고 해도 속에서 혹시나 다른 문제가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초음파 한번 보실게요. 네. 다리는 예전보다는 많이 좀 가늘어지신 편이다, 그죠? 네. 붓기가 조금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에 이쪽으로 해가지고 남아 있어가지고 또 우리가 이제 초음파를 보면서, 그죠? 지금 보시면 원래 있던 혈관 자리에 그 치료로 인한 흔적 외에는 다른 뭐 역류라든지 병적인 혈관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더 이상 이제 피를 이렇게 짜서 올려도 올라가지도 않겠지만 역류되는 혈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혈관이 잘 대신해서 일해주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래 갖고 계시던 혈관 자체가 기능이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병적인 상태가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병적인 혈관들은 제거를 해드렸는데 남아있는 혈관들이 기능이 또 되게 좋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잘 관리를 했을 때 증상이 조금 더 좋아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전 사진보다는 훨씬 많이 붓기가 깔아앉아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또 그때 당시에 보면 이게 피부 트러블 같은 것들도 좀 많이 있었는데 사실상은 우리가 이제 순환이라는 것은 관계가 없는 곳이 없죠. 그래서 면역이라든지 대사라든지 우리가 회복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다 관계가 되는데 우리가 몸이 순환적으로 안 좋을 때는 먼저 이렇게 피부 트러블, 그러니까 피부 면역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종종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두드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좋아지셨나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다음에도 언제든지 지금처럼 또 불편하시면 오시고 나는 언제 불편한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은 좀 여름 되기 전에 오셔가지고 힘든 부분들을 미리 조절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내원 당시에는 그 다리에 부종이 심해서 왔고요. 부종뿐만 아니라 이제 통증도 있고 저리기도 하고 무거운 느낌은 당연히 있는 거고, 거기에 동반돼서 이제 당연히 이런 상황이 되면 피로해지죠, 다리 쪽이. 그래서 유독 다리가 많이 피로해서 오래 서서 일하고 하는 직업을 가졌는데 일하다 보면 저녁쯤 되면 너무 불편하다 이래가지고 왔고, 전에 이미 다른 병원에서 근본 수술이라고 하는 외과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피부 절개가 여기가 사타구니라고 하면 위쪽에도 절개가 있고 중간 아래쪽에 이렇게 절개를 해서 접근하는 시도를 다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방해되는 혈관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여전히 초음파로 왔을 때는 다 남아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역류되는 방해 혈관이 제거되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역류를 하고 있고 다른 혈관에 방해를 주고 있는 상태. 지금은 이제 점점 심해지면서 증상이 다시 원위치로 되니까 아, 재발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병원에 오셨거든요. 처음 받은 수술보다 두 번째가 더 어렵고 세 번째가 좀 더 복잡해지거든요. 결과도 역시 더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클라리베인이라는 치료를 했었죠. 작은 혈관에 대해서 하는 치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약물을 주입해서 혈관을 이렇게 손상을 입혀서 없애는 그런 치료죠.
예를 들어서 이게 정상혈관과 비정상혈관이 있다 하면 비정상혈관이 역류가 되었을 때 잘 올라가는 다른 혈관의 흐름을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차단하고 제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차단하고 제거를 하는 방법이 이걸 없애는 방법인데, 없애기 위해서는 직접 말 그대로 발것을 뽑아내기도 하지만은 레이저로 또 태워서 화상을 입혀서 더 이상 이제 생조직이 아닌 죽은 조직으로 만들어서 사가서 내 몸에서 흡수되어서 없어지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거든요. 레이저는 좀 물리적인 방법, 열을 가해서 태우는 방법이라고 보면, 그 클라리베인이라는 것은 화학적인 방법. 그래서 이게 혈관 벽 자체에 손상을 입히는 화학 약물이 들어가서 태우는 거죠. 그래서 김은주님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이 좀 좋다고 판단된 게, 주사 약물 같은 경우에는 이 본가지뿐만 아니라 거기에 달려있는 장가지 쪽으로도 자연스럽게 약이 퍼지기 때문에 그 장가지까지 한 번에 처치할 수 있는 방법이어서 그렇게 해결을 했죠. 네. 뭐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원장님을 뵈러 진료를 보러 오는데, 이제 그때마다 원장님이 약물 치료도 해주시고 이제 그때그때 필요한 약 처방도 해주시니까 다리가 불편한 것도 많이 없어졌고, 앞으로도 계속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진료를 보면서 다리 관리를 열심히 할 거예요. 하지정맥류는 이제 혈관이, 사실은 우리가 순환이 잘 되려면 어떤 혈관이든지 사이즈가 일단 충분히 완충해낼 수 있는, 이 혈액을 받아줄 수 있는 사이즈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탄력이 유지되어야 된다 이러거든요. 근데 타고난 탄력이 물론 저하된 환자분들도 있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탄력이 떨어지는 환자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아래쪽으로 혈액이 많이 정체가 되면 압이 가고, 압이 가면 탄력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오래 앉아있고 오래 서 있는 직업이라면 좀 돌아다니면서 다리를 좀 풀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걸어주면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이 종아리 근육이 피를 짜서 충분히 심장 쪽을 좀 올려주는 도움을 줄 거거든요. 그래서 움직여라는 것 하나 하고, 혈관에 부담이 많이 주는 행위들을 조금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사람마다 다 이렇게 몸이 다릅니다. 근데 이 정맥류라는 병이 꽤 많은 병이에요. 적어도 10명 중에 2~3명 이상은 살면서 생길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불편한 증상이 있거나 그런 거 있으면 꼭 와서 검사라도 한번 받아보시고요.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면은 이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인 피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염증 물질이 이렇게 분출이 되면서 다리가 새카매진다든지 염증이 생긴다든지, 또 종아리 경련도 이렇게 생겨서 발가락이 막 꼬인다든지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와서 치료를 해보시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하지정맥류를 계속 방치하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계속 발생해 더 큰 질환으로 이어지거나 합병증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삶의 질 또한 낮아져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모든 병이 그렇듯 더 큰 병으로 이어지기 전 예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에 귀를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